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김나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나연 학생은 어떻게 지냈나요? 이제 인턴이 드디어 끝나서 이제 끝났어요, 네. 드디어? 네. 축하 박수. 축하의 박수.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려고 지난주에 토익 학원 등록하고 왔습니다. 네. 목표 점수가 있나요? 우선 아직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은 없는데 850 정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민기선 점수. 쌤이 960점 나왔어요. 와, 팁 좀 알려주세요. 팁 좀, 뭐. 그냥 그건 사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문제 푸는 요령 빨리 습득하는 게 좀 학원에서 좋은 거죠. 그런 거 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점수를 정도 따기 위한 거라면. 운도 좀 있는 것 같고 몇 번 보다 보면 어떻게 또 잘 나올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토익 준비 잘 하시고요.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취업을 부탁해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볼까요? 신영 씨 방법 알려주세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온다! 아싸! 축하드려요. 네, 다들 긴장하세요. 축하드려요. 제가 문제를 냅니다. 네. 네. 안 보이죠? 상국이 형 열심히 보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네. 객관식은 봤어. 정말요? 뭔데요? 봤어. 이게 와, 번호 보셨어요? 내 눈인데요. 정말 봤다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북한 문제 제가 있나 궁금하네요.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마요. 반칙 쓰려고 하네요. 아, 네. 큰일 날 사람.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해낼 대안까지 찾아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양성평등기본법 2번 성인지 예산제도 3번 성인지 감수성 4번 성별 영향평가. 전 이거 압니다, 이거. 오, 정말요?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성인지 감수성. 3번 맞아요. 형우 씨, 맞습니다, 이거. 3번인가요? 네, 오, 확신하나요? 맞습니다. 오, 왜요?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상국이 형. 맞아요. 맞아요? 오, 정말요? 왜요? 아직 딴 거 할래 했는데 딴 거 할 거 재밌는 것도 없고 해서 3번이 맞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맞죠? 네, 정답 3번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등 성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최근 일어난 연예인, 정치인, 학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원인과 판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건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 취업 준비 퀴즈 저희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한화에너지입니다. 2007년 여수 열병합 발전 및 궁장 열병합 발전으로 설립돼 2012년 한화에너지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014년 태양광 사업을 시작해 터키, 인도, 호주, 미국 등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세종시에 본사를 둔 한화에너지는 2018년 세계 최초 초대형 부생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착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에너지 이용률과 효율을 높여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등 에너지 개발 사업과 공급시설의 설치와 운용,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부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한화에너지는 제법 인지도가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대규모 사업을 하는 줄 몰랐네요. 저도요. 네, 저는 세종시에 본사가 있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나연 학생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우리 또 에너지에 대해서는 또 상구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요? 이제 에너지 전문가 전기차 쪽으로 타고 다니시니까. 전기차 타고 다니시니까. 전기차를 탈 뿐인데. 아 근데 사실은 하나 에너지는 생각보다 안 들어봤어요. 하나 생명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하나 에너지는 조금 오늘 저도 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네. 확실히 약간 친환경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오, 네. 그럼 이 시간 하나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전쌤? 네, 한국시가 모르면 뭐 언급량 뚝 떨어집니다. 1년 동안 하나에너지 2,900여 건밖에 언급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안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연관으로 뭐 태양광이나 에너지, 그다음에 하나 케미칼 같은 단어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단어가 대부분입니다. 뭐 면접이라든지 후기, 상반기, 스펙, 경력, 채용, 자소서, 독취사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게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취업 카페더라고요.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에서 이 회사와 관련해서 언급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화에너지는 그러면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18년 하반기 제가 채용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태양광 발전 사업과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열병합 발전 사업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채용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안전 환경 엔지니어 직군 채용은 또 따로 흘러갑니다. 그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직군들 여기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이제 전공 무관으로서 해외 영업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파트에서는 태양광과 ESF 분야의 기술을 지원하는 분야 여기는 전기 분야를 좀 전공했던 친구들에게 가점을 줘서 채용이 흘러갔고요. 그다음에 ESS 파트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기 분야 그리고 영어 가능자의 채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열병합 사업 발전에서는 공정 엔지니어 직군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기계하고 화공 분야의 다양한 공대생들 대상으로 한 채용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경 파트에서도 금융과 이제 회계 직군에서 채용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뭐 사이즈가 그다지 큰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규 에너지 사업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태양광 그리고 일반 화학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구경. 네, 우리 하나 에너지 수소에 빠졌다고 카더라. 하더라. 네, 우리 하나에너지가 지금 이제 태양광 사업을 어느 정도 반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에너지가 이제 차세대 사업에 그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분야가 바로 우리 수소 전지라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임원들부터 수소 전지에 관해서 지금 열공 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수소차, 수소 에너지에 대한 발전 마스터 플랜을 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의거해서 현대자동차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자동차도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충전해가지고 이제 차저블 배터리를 쓰게 되고 수소는 이제 수소를 저 차량에서 변화시켜가지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동차를 이동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이 사업이 이제 다각화되기 위해서는 수소의 어떤 생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소의 어떤 유통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하나그룹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에너지가 주식회사 두산 그리고 한국 동서발전 그리고 SK증권과 손잡고 2,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서산 지역의 대산산업단지에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그룹 구성원들에게도 이제 수소차 공부 또 이런 신규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것들 지금 실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면 최근에 계열사 임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수소 연료전지 특강을 이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특강자는 실제로 이제 기술 전문가로요. 강연자는 연료전지 전문가인 사피아 모토플리라는 이 두산 퓨어셀 아카데미 아메리카에 있는 그 CEO를 불러다가 그분을 모셔다가 어찌 보면 이제 같은 기업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해당 분야의 기술 전문가를 이제 모셔와서 그 임직원들, 임원분들 한 450명에게 강연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규 산업을 아직 잘 모르는 CEO들 또 이제 경영진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하나에너지도 수소차 이쪽 이 충전 인프라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하나에너지 또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2월에 공개한 자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8,742만 원입니다. 사원이 4,670만 원, 대리가 5,469만 원, 과장이 6,93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좀 더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집 밖에서 더 잘 나간다. 샵 태양광 발전 넘버원입니다. 앞서 우리 하나에너지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진작부터 해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서 최근에는 미국 하와이에 최대 용량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오, 넘버원 태양광 발전 사업.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전쌤? 네, 이 태양광 쪽에서 뭐 국내에서 유명하지만 외국에서 사실은 큰 사업권을 따내서 수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태양광 발전 연계 사업이 지금 연이어서 외국에서 입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멕시코하고 미국 네바다 주에 이어서 올해 초에 이제 미국 하와이 주에 이 전력청이 주관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소 그리고 운영 사업 입찰에서 최종 계약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너지가 미국 하와이 오하우 섬에다가 굉장히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하고 또 이 에너지 저장 설비 장치 이 두 개가 연계된 사업을 따낸 것이고요. 네. 앞으로 20년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뭐 전체적으로 한 1,570억에 달하는 굉장히 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서 단일 프로젝트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지금 최대 용량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를 얼만큼 많이 만들고 이걸 또 저장할 수 있느냐가 이 사업에서 큰 기술적인 핵심인데 이것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유럽 쪽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이 시장이 아직도 산업용으로는 거의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이 한화에너지 쪽에서는 이 시작 단계인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사업권을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앞으로 미국, 호주, 유럽 지역 등에서 실적을 쌓아간다면 뭐 회사가 커 나가는 데는 좀 큰 어떤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쌤, 하나에너지가 해외 사업에 좀 열을 올리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내 사업 위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에너지 사업은 집단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 이게 우리가 쓰는 전기, 그 전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공기업, 그러니까 독전 사업자는 뭐 한수원, 한전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너지도 이제 전기를 만들어요, 생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제 판매하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이라는 건 이제 국내 베이스의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전기 부분 말고 열 부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만 바라보게 되면 어차피 시장이 뭐 전기 시장이 막 커지는 시장이 아니기에 이제 다른 시장을 보는 거죠. 그 다른 시장을 볼 때도 일반적인 전기 생산이라든가,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라든가 열 에너지 발전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신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우리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차, 생산 인프라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자연히 에너지 사업 자체가 국내 시장만으로는 사업의 성장의 한계성을 띠고 있기에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여행도 가고 취업도 하고 샵 불꽃 로드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의 귀가 활짝 열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그룹에서 진행하는 불꽃 로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선정만 되면 여행도 보내주고 그리고 입사 시 서류 면제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지금 이른다고 합니다. 예.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사실 입사하고 나면 그러게요. 일에 치여서 여행을 네.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달콤한 기회인데 네. 그래서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이른다고 하는 네, 이 불꽃로드 어떤 프로그램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전쌤이 한번 알려주실까요? 2016년부터 지금 하나그룹이 이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어떤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 불꽃 로드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본인이 가고 싶은 여행지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네. 한 10여일 정도 코스를 본인이 직접 짜고 가서 무엇을 할지를 담아오면 되는 겁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네, 뭐 제가 볼 땐 취준생들에게 회사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인재를 미리 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회사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박자로 된 지원 동기만 써내면 되고요. 본인이 함께 여행하는 사람 사진 이렇게 내가지고 하면 되는데 최종 합격자 그 올라온 팁들 좀 봤더니
지원 내용은 좀 꿈과 열정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좋고, 그다음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게 뭔지, 또 이 불꽃 여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계획 같은 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심층 면접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되고, 이 과정을 VJ가 붙어서 영상으로 담아냅니다. 요즘에는 이런 여행 관련한 어떤 영상들이 SNS 통해서 많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뭐 기업 홍보 효과도 당연히 누릴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되면 1년간 한화 계열사 3곳에 서류 전형을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사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엄청난데. 통해서 인턴보다 더 좋은 거네요. 엄청난데요, 네. 이거. 여행도 가고. 여행 다녀오고 너무 그다음에 좋은데요? 이제 서류 전형은 면제 받는 건데 사실은 뭐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만 이거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취업과는 좀 분리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네, 네. 그리고 홍쌤 올 초에 하나에너지가 그룹 최초로 10년물 도전에 대성공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생소해서 그런지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에너지가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한 공모채 수요 예측을 한 800억 원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모집액이 이거보다 무려 6배에 달하는 한 4,800억 원어치의 실직 청약을 끌어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하나에너지의 미래가 밝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적을 보면 18년도를 3분기 기준까지 봤을 때 매출액 한 7,5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2,000억 원 정도를 달성했는데 이 부분이 27년도 연간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그러니까 3분기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눴듯이 정부에서도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하나에너지가 해외에서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렇게 자금 확보를 많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봐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지금쯤이면 좀 상반기 공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번 공채에서 가장 특별한 점,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요. 우선 공채는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4월, 5월 지속적으로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썼던 메이저 기업들, CJ, KT, 삼성 뭐 이런 기업들의 서류가 탈락을 하게 되면 많은 구직자들이 시즌을 접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기업들만 있지 않거든요.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현대자동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아마 거기 갔다 오신 구직자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넓게 보고 뛰어야 한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문과 채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크게 약화되고 있기에 서류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걸 좀 미리 예상하시고 좀 구직 활동을 더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느끼는 게 좋은 회사에 떨어지는 것보다 좋은 회사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만큼 좀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서 다양한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오늘 나연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하나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전소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태양광 발전소는 유지 관리가 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치시킬 경우에는 빠르게 노후화되고 그리고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소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에너지에서는 태양광 O&M 서비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태양광 유지 보수를 도와주는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통해서 결합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발전소에 불이 나는 등 사고로 인해서 발전이 갑자기 중단이 될 경우에는 하나에너지에서 긴급 출동해서 즉각적으로 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너지에서는 다른 회사보다 빠르게 설치가 아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캐치했는데요. 많은 태양광 발전소들을 관리하면서 축적한 빅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최고의 발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은 이미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운영 관리나 유지 보수에 비중을 둬야 하는 시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면 하나에너지의 태양광 O&M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이용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신영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네.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고요. 네. 한 번쯤은 이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사실 일반적인 저희가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네. 나연 학생이 최근에 좀 어려운 기업들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또 잘 몰랐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귀에 또 안 들어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상극이 형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일단 뭐 태양광 발전소가 있을 정도면 제가 부자겠죠, 되게.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될 정도인데. 네. 근데 약간 딴 얘기여서 약간 좀 뭐 약간 뭐 저랑은 약간 딴 먼 네, 얘기였는데 그래도 네. 되게 잘 발표한 것 같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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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좀 이런 좋았어요. 상품이다 보니 네, 근데 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전생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홍쌤한테 이야기를 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홍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연 학생 답변은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O&M 그러니까 유지 보수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는데 유지 보수만 얘기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이 태양광 자체의 어떤 가격적 메리트와 발전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사실 코어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유지 보수에만 초점을 찍었기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아마 그런 내용들은 나연 학생이 지금 아마 공부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스터디를 하고 구직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하나에너지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팀장이랑 잘 나가진 않지만 소통을 잘하는 팀장 중 누구랑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잘 나가지는 않아도 소통 잘하는 팀장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학교 방송국에서 활동을 했을 때 동아리 대표인 국장으로 활동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항상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네, 선배와 후배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거리를 좁히고자 회식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그런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 또 선배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후배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3학년 국장 친구 한 명이랑 신입생들 이렇게 1대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뭐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 아니면은 뭐 개선하면 좋은 점 등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니까 후배들과 동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장을 믿고 따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저는 소통이 안 되면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 잘하는 팀장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상국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상국 씨는 잘 나가는 선배인데 상국 씨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개그맨 선배하고 같이 코너를 짜고 싶어요? 아니면 잘 나가진 않지만 상국 씨하고 소통 잘하는 선배하고 코너 짜고 싶어요? 되게 와닿네요. 이렇게 잘 나가는 말씀하시면 선배. 그렇죠. 잘 나가는 그러니까 나가는 선배. 다들 네. 제가 네? 왜요? 못 나가는 애들은 계속 못 나가. 잘 나가는 애들 어떻게 보면 네. 중요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진짜야. 이 질문을 보면서 곱씹어봤는데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잘 나가는 팀장하고 일할 것 같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상사라는 건 여기서 잘 나간다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잘 나가는 팀장이라는 건 업무 성과가 높은 팀장이겠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막내로서 나는 그런 당연히 일 욕심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에 일을 하고 싶고 또 그 업무도 또 하드하게 진행되는 파트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일을 할 불통이라는 때- 부분은 만약에 내가 불통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소통을 끄집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직은 이건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하게 되면은 회사 생활은 이제 쳇바퀴처럼 들어가고 조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니까 소통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소통이라는 건 그냥 친근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보다는 그 조직의 프로세스에 의거해가지고 소통을 많이 진행하게 되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아까 지난 1부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90%가 소통을 잘하는 팀장과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취지향적인 임원분들은 저나 상국식처럼 의사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에 조금은 틀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대신 이제 부드러운 접근은 내가 뭐 거기가 잘 나가니까 가서 잘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팀장이라는 부분은 아마도 제 추측컨대 아마도 중요한 일. 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럼 그런 멤버로서의 제가 막내로서 일을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부분이 부족해지면 제가 막내이기에 제가 더 열심히 다가가서 소통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접근이 지금 나연 씨 답변보다는 조금은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회사 다녀보면 사실은 잘 나가지 않는 팀이 소통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뭐가 잘 돼야 사실은 소통도 되는 거지. 이 업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소통이 된다라는 것 더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럼요. 그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리더와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나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조금은 생소했던 하나에너지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나연 학생 오늘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우선 이번 여름에 그 불꽃로드 친구와 함께 꼭 지원을 해보고 싶고요. 또 진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하나에너지 기업이 해외에 많이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이 방송 하나만으로도 절대 여러분들 하나 에너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저한테도 좀 이렇게 낯설을 때가 있으니 이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한 저의 관점에서도 생전 처음 채용 공고를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경쟁자들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 생각을 갖고 이제 지원 동기에 다가가서 직무적으로 접근해야지 이 모든 분석을 내가 막 애널리스트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에 자소서를 많이 못 쓰고 그러다 보면 또 인적성 공부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좀 어느 정도는 힘을 빼고 써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완벽한 자소서는 못 쓸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자소서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소서를 많이 내기가 일반적인 문과 학생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현실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구직 활동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4월, 5월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런 기업들처럼 모르는 기업들이 계속 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 아니니까 경쟁자들도 모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홍쌤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